김정한 작가의 에세이집 잘 있었나요? 내 인생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기를 원하고 어른이 되면 직장을 찾아 독립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어른이 된 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물으면 학창 시절이라고 답을 한다.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시간 동요로 만나는 세상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출발할게요. 꿈 그리기 조은별. 나는 오늘도 내 꿈을 그린다. 먼 하늘에 흰 구름 떼지어 흘러가면 나의 꿈도 떼지어 하늘을 날고 있다. 해맑은 아이의 미소, 햇살 가득 눈부시다. 하얗게 드러낸 이 사이로 아이의 꿈이 반짝반짝 보인다. 어릴 적 나의 꿈이 펼쳐지는 하늘. 아직도 나는 하늘에다 내 꿈을 그린다. 하늘은 많은 꿈을 그리게 해주는 것 같아요.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구름의 모양을 보면서 보고픈 사람도 그려보고 지나간 추억도 생각하고 또 멋진 집도 그려보면서 그 속에서 꿈을 그립니다. 하늘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은데 불멍, 물멍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좋다면 저는 하늘멍도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문득 하늘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하늘의 끝은 어디일까? 끝도 없이 꿈을 쫓는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로 구름과 함께 흘러가고 싶다. 하늘을 보며 오늘 센치해졌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혼자 방송하게 됐어요. 우리 정아쌤이 아주 심한 감기로, 몸살 감기가 심해서 오늘 방송을 같이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혼자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련한 추억들도 떠오르게 만드는 하늘을 보며 오늘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는 옛 추억과 함께 동요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그때 그 노래. 네, 이것도 같이 외쳐야 되는데 정아쌤이랑. 네, 힘이 약하네. 그때 그 노래. 네, 좀 힘이 있었나요? 창작동요 대회가 한창 무르익던 그 시절 그 노래를 불렀던 어린이가
쭉쭉 성장해서 지금쯤 무엇 하고 있을까요? 어른이 된 지금은 멋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때의 그 어린이들, 그 시절 그 노래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모아봐야겠다고 이런 노래들만 지금 성장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동요 부르미들 특집으로 한번 모아봐야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 시간입니다. 먼저 첫 곡 듣고 이야기 나눌게요. 이강선 작사, 오세균 작곡, 그림 그리고 싶은 날, 박미선 노래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다 아빠 얼굴 그려보고 하얀 종이 위에다 엄마 얼굴 그려보네 날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의 깊은 사랑 그림 그리고 싶은 날 제일 먼저 그려보다 그림 그리고 싶은 날 제일 먼저 그려보다 하얀 종이 위에다 학교 교정 그려보고 하얀 종이 위에다 선생님을 그려보네 날 위해 수고하신 선생님의 고마움을 그림 그리고 싶은 날 제일 먼저 그려보다 그림 그리고 싶은 날 제일 먼저 그려보다 이강산 작사, 오세균 작곡, 그림 그리고 싶은 날, 박미선 어린이의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1990년도 제2회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곡인데요. 실황 방송 음원으로 들었습니다. 이 KBS 창작동요대회는 1989년에 시작했었거든요. KBS에서 시작하기 전에는 MBC 창작동요제가 있었죠. MBC 창작동요제는 1983년부터 시작했어요. KBS 창작동요대회는 1989년에 1회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그림 그리고 싶은 날은 1990년도 제2회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노래를 불렀던 박미선 어린이는 지금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기도 하지요. 이름을 지금은 박시연으로 개명을 하고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연 배우 기억하시나요? 어릴 때도 정말 노래를 잘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박미선 어린이, 그때는 박미선 어린이를 처음 본 것은 1991년도 유니세프 국제음악제 한국예선대회가 한국에서 있었거든요. 그때 초저녁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초저녁별이 나뭇가지에 걸쳤네, 뭐 이런 노래인데 약간 노래도 참 좋고 차분한 노래였는데 얼굴도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겼고 너무 예뻐서 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도 정말 좀 이국적이다, 한국 어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약간 이국적이었어요. 얼굴이 키도 크고 예쁘고 그랬었는데 정말
빛이 난다고 할까요? 어릴 때 많이 빛이 났습니다. 이 어린이가. 1979년생이니까 어머나 지금 40이 넘은 부록을 넘은 나이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죠? 이제 뭐 어린이도 아니고 성인이 되었고 또 유명인이니까 박시연 어린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존칭을 써야겠어요. 배우 박시연 씨. 네, 지금은 결혼도 했고 자녀도 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까요. 2000년도에 미스코리아 서울 미로 당선이 됩니다. 본선 대회는 한주 여행사에 당선이 되면서 연예계로 데뷔를 해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SBS 연기 대상 뉴스타상을 받습니다. 와. 2007년에는 제27회 한국영화평론가 협회상 신인 여우상을 수상했고요. 또 같은 해 백상예술대상 제43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오, 정말 연기자로서 많은 활약이 있었고 또 좋은 상도 수상했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노래를 잘해서 각종 동요 콩쿨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력이 많고 어른이 되어서는 또 연기자로서 연기를 잘해서 여우주연상도 받고 참 대단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빛이 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박시연 어린이, 아니 박미선 어린이였죠. 어릴 때는. 그때부터 정말 재능이 많은 어린이였는데요. 이렇게 재능이 많은 아이들은 어릴 때 재능을 발견했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너무나도 궁금한데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박시연 배우의 소식을 들으면 왠지 참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뿌듯한데요. 오늘은 이렇게 어릴 때 동요 부르미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활동들, 현재 동향을 좀 알려드리고 소식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교감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 우리 지금 동요로 만나는 세상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동요에 정말 관심들이 많으셔서 많은 내용을 오히려 또 저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첫 곡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싶은 날 들어봤는데요. 지금도 노래를 아마 잘하겠죠.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들을 거냐면요. 옛날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예쁜 아기 곰을 불렀던 안지연 어린이. 이 어린이는 1995년에 MBC 창작 동요제에서 인기상과 장려상을 받았었는데 같은 해 1995년 부산 KBS 창작 동요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김원겸 작사, 백현주 작곡, 잔디밭에는 안지현 노래입니다. 공채기도 하고
선용 작사, 백현주 작곡, 잔디밭에는 안지현 노래였습니다. 예쁜 아기곰 불렀을 때도 목소리가 이렇게 예뻤는데 지금 이 잔디밭에는도 너무 예쁘게 잘 불러줬네요. 1995년 제2회 부산 KBS 창작동요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잔디밭에는 그 곡을 불렀습니다. 실황으로 들었는데요. 옛날 그 현장에서 그 오케스트라 음원 혹은 앙상블 음원을 지금 들으니까 정말 새롭네요. 그때 기억이 다 떠오르는 것 같아요. KBS 창작동요대회는 서울에서 1989년에 아까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993년 제5회까지 개최를 하고 존폐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1994년에 제1회가 개최가 되었고 2003년 제10회 KBS 창작동요대회를 끝으로 부산은 대회를 종결하고 다시 서울 KBS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잔디밭에는 이라는 동요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그 1995년 그 당시에 안지현 어린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습과 목소리가 거의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몇 개월 전에 동만세에서도 한번 안지연 어린이 또 지금 성악가 스텔라 안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한국에 한 달 정도 다녀갔었어요. 그때 부산에서 독창회도 했었고 또 서울 KBS 누가 잘하나 방송도 출연했었습니다. 그때 연락이 와서 저랑 만났는데요.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또 잊지 않고 그렇게 연락을 해줘서 반갑고 또 흐뭇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는 밥을 사줬죠. 네, 맛있는 고기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셋이. 왜 셋이라고 하냐면은 또 남친을 또 같이 왔더라고요. 네. 자, 부산 KBS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그 해에 MBC에서는 예쁜 아기 곰으로 장려상과 인기상을 받았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얼굴에 그 안지연 친구의 얼굴에는 예쁘고 해맑은 아이의 미소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KBS는 정말 고난이 많았었어요. 창작동요대회가. MBC도 1983년에 1회로 시작해서 2010년 28회를 끝으로 폐지가 되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그 MBC 창작동요제를 통해서 많은 곡들이 보급되기 시작했었죠. 최근에는 KBS 창작동요대회가 매회마다 열리고 개최되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올해도 개최가 되어서요. 지난 3월에 예심을 거쳐서 바로 지난주 토요일 4월 15일에 KBS에서 본선 녹화를 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KBS 제1TV에서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 동요, 이번에는 1992년 제10회 MBC 창작동요제로 올라가 볼까요? 노래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홍명희 작사 작곡 부채춤 신델라 노래입니다. 옷에 고운 부채 들고 사뿐사뿐 춤을 춘다. 살랑살랑 치마 자랑 바람에 날린다. 활짝
김혁이 작사 작곡 부채춤 신델라 노래였습니다. 그때 실황 연주예요. 그래서 박수 소리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현장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부채춤을 불렀던 그 신델라 어린이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어린이로, 어떤 어른으로 성장했을까요? 신델라 어린이도 이 신델라라는 이름이 본명이에요. 예명 같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신델라 어린이 본명입니다. 신델라 어린이도 잘 성장해서 오늘날 크로스오버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소프라노 성악가예요. 그때 그 노래 1992년에 부채춤 동요를 불렀던 신델라 어린이는 예원 중학교를 거치고 서울 예고를 졸업하고 또 그다음 코스가 어디였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그 서울 S대입니다. 그 S대, 서울대. 네. 서울대 성악과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졸업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탈리아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5년 과정을 2년 만에 조기 졸업했다고 하네요. 와, 영재가 맞습니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여자 주인공 아리나로 데뷔해서 그 이후에 마술피리, 베르테르 등에 출연했습니다. 성악 분야 또 오페라 분야뿐만이 아니고 또 드라마 OST도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그 여러분들도 드라마 제목 말씀드리면 생각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왕의 교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고요. 또 구암 허준이라는 드라마에 또 OST를 불렀고 또 나홀로 그대라는 또 드라마에 OST를 불렀다고 합니다. 또 뮤지컬에도 출연했었는데요. 뮤지컬 셜록 홈즈 또 위대한 쇼맨의 여자 주인공 역할로 출연하는 등 정말 활동 범위가 넓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대한민국 음악 대상 크로스오버 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와, 어릴 때도 정말 대상을 여러 콩쿨대회에서 많이 받은 어린이인데 정말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본인이 활동하는 음악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열린음악회 출연도 자주 하는 것 같고요. 누가 잘하나에 출연도 여러 번 단골 손님으로 출연했습니다. 현재는 음악을 나누는 사업을 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뮤직 나눔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또 음악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도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가수 태희, 또 혼성그룹 쿨의 리더 김성수 씨, 배우 안승훈 씨, 또 사진작가 손홍주 씨와 함께 이 신달래 성악가도 여주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주시는 또 문화관광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서도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어릴 때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누며 활동하고 있는 거죠. 저희 동만세가 칭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짝짝짝짝짝. 네. 크로스오버 성악가로 성장한 신델라 성악가는 어릴 때도 정말 방글방글 예쁜 외모였거든요. 우리 동요 부르는 어린이들이 다 어릴 때 예쁩니다. 얼굴이 아주 방글방글 예쁜 미소를 띠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지금도 정말 아름답고 예쁜 모습입니다. 또 다음 곡은 어떤 어린이의 노래일까요? 그때 그 노래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보김 작사, 이순향 작곡, 작은 기도, 안정아 노래입니다. 너는 지금 아기 새지만 아직 약한 날개라 해도 곧 세상 넓은 무대에 너의 꿈이 피어나리라. 너는 지금
김보김 작사, 이순형 작곡, 작은 기도, 안정아 노래였습니다. 이 안정아 어린이는 2000년대 초반에 그 노래패 예쁜 아이들이라고 합창단이 있었어요. 그 활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이 안정아 어린이를 본 것은 초등학교 그 어린이가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안정아 어린이, 이 정아쌤과 이름이 같네요. 오늘 정아쌤 있었으면 좀 놀려주려고 그랬는데 없어서 누굴 놀려주죠? 왜냐하면 같은 이름이라고 모든 노래를 잘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정아쌤은 뭐 말 목소리가 예쁘잖아요. 예쁘고 꾀꼬리 같이 랑랑해서 정아쌤은 또 이렇게 목소리가 또 이렇게 아나운서 같이 혹은 이렇게 목소리가 예쁘니까 뭐 구연동화도 잘하고 잘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이 안정아 어린이는 파랑새 창작동요 음반에 녹음도 여러 곡을 했었고 어릴 때부터 정말 노래를 잘했어요. 오늘은 뭐 다 노래를 어릴 때부터 잘했던 어린이들 소개를 할 건데요. 이 목소리도 예쁘고 정말 이 쭉쭉 뻗어나가는 소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소리였는데요. 무엇보다도 감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 표현하는 필이 남달랐어요. 이 안정아 어린이는. 어른이 된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은 국악인, 싱어송라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사,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콘서트도 하고 지금 현재는 또 라디오 국악방송 맛있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멋진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안정아 어린이도 지금은 1989년생이니까 지금은 한 34살?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국립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석사 수료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이수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KBS 국악대상 가악상을 수상했습니다. 와, 진짜 경력이 화려하네요. 어릴 때도 정말 경력이 화려했는데요. 이 안정아 어린이는 이 동요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 그 꼬마버스 타요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거기에 노래도 불렀었고요. 2009년도에는 또 가수 김현철 씨가 키즈팝이라는 장르로 음반을 냈었는데 그때 안정아 어린이의 활약이 좀 컸습니다. 김현철 씨와 같이 노래하기도 하고 이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다 아실 텐데 이 노래를 불러서 또 주목을 받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이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그 정순철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 정기 공연 때도 이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그 정기 공연 때는 제가 하프를 막 낑낑대고 차에 싣고 막 내려가서 무거운 하프를 가지고 가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자, 정말 지나고 보면은 다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오늘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는 그때 그 노래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한 곡씩 들을 때마다 저는 다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동요로 만나는 세상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1992년도로 가겠습니다. KBS 창작동요 제4회였었는데요. 이때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신현득 작사, 조원경 작곡, 잔디밭, 3호 사회체육센터 어린이들 노래입니다.
신현덕 작사, 조원경 작곡, 잔디밭, 3호 문화사회체육센터 어린이들 노래였습니다. 아까는 제가 3호 사회체육센터 어린이들이라고 했는데요. 어디에는 또 3호 합창단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동요대회에 나가서 합창단의 이름을 이렇게 쓰지 않았었던 때거든요. 그냥 이름 누구누구 외에 몇 명 어린이들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합창단의 명을 이렇게 썼던 때였어요. 이게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호 문화사회체육센터 어린이들이라고 방송국에서 이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쪽 사회체육센터 어린이들을 좀 부각시키려고 제가 아마 이렇게 했나 봐요. 노래 속에도 동요 속에 이렇게 요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대학 동아리 그 알핀로제라는 요들 클럽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동요에 요들을 넣어서 작곡을 해봤습니다. 제가 작곡한 곡 중에서 요들이 들어가 있는 노래가 몇 곡이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이제 최초로 들어간 노래였고요. 이때 이 노래는 14명의 어린이들이 부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중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14명인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이 지금 뭐 한 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제 음악도 했었고 그랬는데 부각이 된 어린이가 있어요. 지금 어른이죠, 이제는. 그 중에 한 명, 박재민 어린이인데요. 지금 현재는 스포츠 아나운서가 됐어요. 원래 배우 활동도 했다고 하는데 그 2018년에 KBS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그 해설위원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KBS 도쿄올림픽 그 농구 해설위원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 작년이죠. KBS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그 해설위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박재민 어린이는 일반 학교를 갔죠.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 경영학 학사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행정대학원을 나왔고요. 또 뭐 미국에 가서 그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 그 스포츠 산업 경영학을 또 석사과정으로 전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와서 또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 박사과정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네요. 이 프로필이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경력이 진짜 화려해서 뭐 대한스키협회 스노보드 심판위원장, 뭐 하이파이브 국제심판, 뭐 대한 댄스 스포츠 연맹, 또 비보이도 활동도 했었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선 스노보드 서울시 대표 선수까지 했었대요. 그리고 뭐 대한농구협회 공인심판, 뭐 엄청 활동 자료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활동적이고 굉장히 그 액티브한 것 같아요. 우리 박재민 어린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처음 만났어요. 5학년 때까지 제가 노래를 가르친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도 참 귀티가 나고 잘생겼었는데 우연히 TV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듣고 얼굴을 딱 보니까 그때 얼굴이 조금씩 생각나더라고요. 어릴 때 모습이. 그 작년에는 유재석 그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것을 보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봤는데 그걸 최근에 재방송으로 봤습니다, 제가. 근데 매우 정말 버라이어티한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참 신기하고 대견했습니다. 언제 한번 방송국에서 마주치면 재민아 막 이렇게 아는 체 하고 싶어요. 자,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 있기를 기대할게요. 이번에 들으실 동요도 목소리를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동요의 부르미는 미스트로트 시즌2에서 우승의 영광을 안았던 가수 양지은 씨가 어릴 때 동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들어보실게요. 김옥순 작사, 김태호 작곡, 기차를 타고 양지은 어린이 노래입니다. 기차 타고 신나게 달려가 보자. 높은 산도 지나고
김옥순 작사, 김태호 작곡, 기차를 타고, 양지은 어린이의 노래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음원은 2000년도 10월 7일 KBS 열려라 동요세상에서 출연해가지고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어릴 땐 정말 풋풋한 음성이 있었네요. 자,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했던 이 양지은 어린이, 어른이 되어서 미스 트롯 정말 2의 제 1위가 됩니다. 이 어른이 된 양지은 씨의 프로필을 또 보니까요, 아주 화려합니다. 2006년도에는 제10회 복사곡을 그 나주 전국 국악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했네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제2회 목포 판소리 학생 전국대회에서 대학부 최우수상, 2012년도에는 제5회 유달 전국 국악대전에서 일반부 대상, 2021년도에는 제13회 서울 석세스 대상, 연예 부분 트로트 가수 대상을 받았네요. 이때 TV조선에서 왜 그 미스 트롯 2 방송했을 때 그때 1위를 했을 땐가 봐요. 또 2022년 작년에는 제10회 한국을 빛낸 10인 대상, 트로트 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4회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 대중문화예술 부문 국민대상을 받았네요. 양지은 어린이도 판소리 보존회 서귀포 지부장이었대요. 지금도 비지부장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5호 판소리 홍보가 이수자네요. 와, 역시 국악을 전공했군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잘했나 봐요. 정말 그때 그 노래들을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고, 저는 이 양지은 어린이는 제가 어렸을 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어릴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노래를 어릴 때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 흥미롭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소개해드릴 그때 그 노래를 부른 동요 부르미들이 많아서 이 정말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 1탄, 오늘은 1탄이지만 2탄까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뮤지컬 배우가 된 어린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부산 KBS 창작동요대회 마지막 대회 때 10회가 되겠죠. 대상을 수상했던 곡인데요. 김원겸 작사, 최영순 작곡, 수수꽃 다리를 불렀던 조현정 어린이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세요. 네 찾는 불바람도
김원겸 작사, 최영순 작곡, 수수꽃다리, 조현정 어린이 노래였습니다. 수수꽃다리는 라일락하고 비슷한데요. 라일락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수꽃다리와 라일락은 생김새가 약간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제10회 부산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곡인데 그때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조현정 어린이가 부를 때 저는 그때 심사위원으로 아마 거기 가 있었고요. 중간에 제가 그때는 10회라서 아주 좀 조금 스페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주도 그 피페 연주라 그러죠. 피페 플룻같이 생긴 지난번에도 한번 김신혜 선생님 특집을 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피페 연주를 그때 무대 위에서 제가 했습니다. 이날 조현정 어린이는 굉장히 또 무대에서 빛이 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궁금하시죠? 뮤지컬 배우가 되었는데 이름은 조현정 뮤지컬 배우가 아니고 지금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한재아. 네, 한재아 그 뮤지컬 배우가 어릴 때 조현정 어린이예요. 이 조현정 어린이는 숙명여대 성악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동안 정말 소식이 참 궁금했었는데 뮤지컬 배우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랑 같은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반가웠어요. 조현정 어린이 역시 어릴 때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어린이였고 뭐 차분하고 말소리도 좀 조용조용했던 어린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조현정 어린이는 예중예고를 다니지 않고요. 일반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학은 이제 숙명여대 성악과를 진학을 했고요. 이 연정이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미인이셨는데 정말 보고 싶네요. 저희 녹음실로 와서 녹음도 하고 또 저 연정이와 또 저희 딸 혜연이와 또 모 가수의 뭐 노래를 가수와 함께 같이 노래한 적도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한재아 배우는 2017년에 뮤지컬 햄릿 얼라이브로 데뷔를 해서 그 이후로 맨 오브 라만차, 그리스, 어쩌면 해피엔딩, 뭐 포미니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뭐 파리빵집 이렇게 다양한 뮤지컬에 출연하면서 2021년에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제5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네,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릴 때 동요를 불렀던 어린이들이 정말 각자 자기 분야에서 어른이 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식을 들으니까 진짜 멋진 뿜뿜이네요. 왠지 흐뭇하고요. 오늘 동만세에서는 창작동요대회 출신들의 그때 그 노래들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한 곡 남겨두고 있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른이 된 동요 부르미들의 소식에 좀 많이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곡 소개는 어떻게 드릴 거냐면요. 2010년 KBS 창작동요대회 대상을 수상했던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를 불렀던 그 최여완 어린이입니다. 이때 굉장히 성숙하고 또 목소리가 변성기에 접어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와 정말 찰떡으로 잘 맞아서 노래를 정말 아주 감칠맛 나게 잘 불렀던 것 같아요. 2010년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였거든요. 정말 그 변성기에 접어들어서 목소리가 약간 조금 굵직하고 이렇게 약간 허스키한 끼도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악풍의 동요를 참 잘 불렀습니다. 이 최여완 어린이는 유치원 때 친구를 따라서 동네 음악학원에 갔다가 거기서 동요를 배우게 되었대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많은 동요 콩쿠르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언제 어떻게 재능을 발견하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재능을 잘 발견해서 정말 잘 키워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시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재능이 나타날 겁니다. 반짝반짝하고 보이겠죠? 최여완 어린이는 KBS 창작동요대회에 출전했을 그 6학년 그때에 이미 정가를 배우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국악풍의 동요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도
정말 맛깔나게 잘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정가는 국악 중에서 정악의 하나인데요. 그 시조, 가곡, 가사 등 성악곡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판소리랑 좀 달라서 소리가 아주 곱고 아주 예쁘고 구성집니다. 최여완 어린이가 지금은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때 2010년도가 6학년이었고 그때 한 13살 정도 됐었을 테니까 그로부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13년. 2023년이니까 13년이 지난 거네요. 그러니까 현재 한 26세 정도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최여완 어린이도 국립예중예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악과에 입학했고 지금 대학교를 졸업했을 것 같네요. 현재는 정가를 부르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 공중파 모 방송에서 왜 풍류대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출연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자, 오늘은 동만세에서 그때 그 노래, 그래서 옛날에 창작동요를 불렀던 그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어린이들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저도 이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반가우셨죠? 그리고 흥미로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2010년도 KBS 창작동요대회 대상 수상곡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네, 박윤희 작사, 정보영 작곡의 내 손은 바람을 그려요를 그때 불렀던 최여완 어린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정가 가수가 된 어른 최여완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요로 만나는 세상 이제 마지막 멘트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전세림, 동요지기 조원경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동요로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동행.